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을 두고 도파민 넘치는 변호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예, 도파민 넘치는 변호사. 네. 제 평소에 웃는 상인데 네. 이 법률 소식을 전하다 보면 좀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네. 소식을 전하다가 저도 깜짝깜짝 스스로도 놀라는 소식이 있어서 네. 더 웃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자중하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네. 강대규 변호사의 이런 웃는 모습이 또 많은 네, 분들에게 또 좋았습니다, 호감을 저는.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뭐 모든 내용은 다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뭐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실없는 소리 하고 네. 있네요. 일단 저희가 오늘 주요 법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건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관련 내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조국혁신당 대표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오늘 2시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두가이식을 좋아하니까요. 네. 유튜브는 두가이식을 좋아하시니까 현기증 나지 않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방송에서 징역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셨는데 오늘의 예측은? 저는 징역 2년이고요. 2년. 집행유예는 없고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법정 구속은 늦으면 내년 가을 전에는 법정 구속이 될 것 같은데 빠르면 봄에 꽃이 떨어지기 전에 봄에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보여지고요. 항소심 결과 보고 네, 예. 지금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 검사가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구형을 했을 때 한 반 정도 깎아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1년 반을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를 얹혀서 가중 사유가 있다고 보고 2년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2년. 그 강대규 변호사가 좀 잘 맞추시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사건에 대해서 다 맞추셔가지고 네, 아유. 예, 보통 국힘에서 이번에 1년 보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네. 2년에 보셨다. 예, 집유는 안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기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 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네. 팩트 여부에 대해서만 이제 기대를 한번 100% 해보겠습니다. 갈지. 예. 네. 이제 근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위증교사의 83%가 징역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징역형이 디폴트 값이다 이런 것 같은데. 예. 네, 징역형이 디폴트고요. 네.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싹싹 빌거나 혹은 위증이나 위증 교사가 그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극소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벌금형은 거의 안 나오는 범죄이고요. 기본적으로 실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형이고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위증교사는 위증죄와 위증교사는 대부분이 다 실형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사건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근원이 2002년 월드컵 때로 딱 돌아가는데 이거 우리 저희가 한번 근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대서사를 판결문 이미 관련된 판결문이 몇 개가 나와서 그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를 하자면 2002년도에 KBS PD가 성남시장 김병랑 성남시장을 취재하는데 취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이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달라. 내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그래? 그럼 일로 와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담당 검사의 이름을 이재명 변호사가 알려주고 KBS PD가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검사인 척 사칭을 하면서 통화를 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옆에 앉아서 질문지를 막 적어줍니다. 네. 여기서 KBS PD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옆에 앉아서 질문지를 주고 그거들을 읽었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당시 좀 왔다 갔다 그랬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때 공무원 사칭죄로 이재명 대표랑 KBS PD가 둘 다 유죄를 받았어요. 이게 2002년 사건이에요.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 선거에서 TV토론을 하면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한테 그때 공무원 사칭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그때 누명을 썼다라고 하면서 빡빡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재판에서 사실 김병란 성남시장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하면 깔끔한데 김병란 성남시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행비서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니 그때 김병란 시장이 나를 누명 씌우려고 몰아간 거 아니냐. KBS PD 말고 이재명을 잡자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김진성 씨는 이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실 없다. 아니 잘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내 변론 요지서를 우리 변호사가 쓴 걸 보내줄 테니까 이거대로 증언을 하면 돼 라고 해서 위증을 한 거고 이재명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나오고 지금 백현동 사건을 하다가 그 녹취 파일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했고 2024년까지 22년 운명의 데스티니네. 네. 이게 한번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날개짓이 이렇게까지 네. 이어지네요.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지연됐지만 그래도 오늘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이 대표가 말하는 누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병영 시장과 KBS 측이 협의를 해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주장인데 이거는 이미 2002년도에 있는 재판에서 밝혀졌고요. 예. 이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김병남 시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무고죄로 김병남 시장을 또 걸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무고의 무고라 그래서 공무원 사칭죄랑 김병남 시장을 무고죄로 건 게 무고다라고 해서 그것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이미 빼박으로 나온 상황이고 사실관계가 법정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이 있다 뭐 정도로만 얘기해야지 이거를 난 누명을 씌웠다라고 하면 안 되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지난 그 선거법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나오긴 했지만 또 오늘도 징역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공직 선거 출마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뭐 시험을 보는 공무원분들도 집행유예 받으면 다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됩니다.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일단 그리고 정치를 떠나서 법조인들의 관측이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법조인들끼리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점쳐보잖아요. 네. 예, 대세가 요거는 뭐 빼박이죠. 빼박이다. 빼박이고 징역형 수위만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빼박 유죄, 징역형 1년 반에서 2년 뭐 이 정도 사이라고 보여지는 1년 겁니다. 반에서 2년 사이가 제일 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인정을 했고 또 30여 분에 달하는 또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록의 증거로 또 남아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국힘 쪽의 판단인 것 같고, 네. 예, 검찰 측의 판단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데 사법살인 시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초상이다. 뭐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순번 대기 중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왜 김민석 그 네.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선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김민석 최고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이재명 매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예. 지금 사법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네. 사법부가 어떠한 정부의 도구로 이용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네. 이거 그 사법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이거든요. 사법부를 판사님들을 다 개개인을 무시하는 발언인데 이거 이재명 매기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런 얘기가 들고 국민의힘 줄초상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명태균 사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직 뭐 수면 위로 명확히 떠오른 건 없지만 법률상 문제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한테 9천만 원 받은 거 말고는 네. 법률상 저촉되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줄초상이라고 말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결론 따라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배도 좀 달라질 전망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 1심 판결 때 민주당이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다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개파를 막론하고 뭐 개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대여 공세에 나섰었는데 이번에도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되면 네. 이거 다른 선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와요. 그러겠죠. 이미 지난주 장애 집회에서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민주당 장애 집회 30분밖에 안 했어요. 네. 이거를 장애 집회를 막 3-4시간을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하는 걸로 봐서 이미 기운이 빠졌고요. 이번 위중교사 판결 이후로 기운이 또 빠질 거고 항소심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봄 전에는 새로운 주자를 찾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 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뭐 아까 강명구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겠죠. 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다. 예, 오지 마라. 네. 니네 오면 내가 또 길어지고 인사하면서 길어지고 할 말도 많아지고 하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쓱 들어갔다 쓱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많은 의원들이 오면 내가 괴롭다. 나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진심 같아요, 이거는. 네.
예, 오늘도 한번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데, 근데 지난 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오늘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는 또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번 선거법 사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법 사건 때 생중계를 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여러 의미로 뭐 네, 이재명 네. 대표 쪽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올 줄 알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예, 예, 네. 있죠. 아, 네. 우리는 중립적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판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빠르게 또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생중계를 하지 않는데 오늘 재판 예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재판은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2개였고 예. 쟁점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쟁점도 많지 않고 음. 이미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후에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선고까지. 근데 이 위증교사는 작년 10월에 기소했거든요. 네. 한 1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재판 자체를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시간이 50%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고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른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조국 대표도 다음 달에 대법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달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45분, 예. 대법원 3부에서 예. 조국 대표의 뇌물수수, 뭐 직권남용, 뭐 산문서 위조 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네. 예, 그 판결이 있습니다. 12.12 예, 오전 11시 45분에 지정을 했다 그 말씀드리고 제가 댓글을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구치소 입장을 생중계하면 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오늘 그 뭐 수감 시설이나 이런데 앞에 또 그 보통 방송사가 유팩 뭐 티팩이라 그래갖고 그 생중계 장비가 있거든요. 네. 가방 같이 생긴 그래갖고 보통 그거를 혹시나 무슨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저기 배치를 해놓는데 네. 이게 혹시 배치가 될지도 좀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네요. 예. 진짜 법정 구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법정 구속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예. 보기에 법정 구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네. 예, 뭐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예,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 재판도 조국 대표 재판도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이게 2심 유죄까지 받아놓고 이게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2심 유죄 받아놓고 출마를 한 거고 2심 네. 판사님이 약간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대법원 선고까지 자중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출마하거나 이럴 거라고는 전혀 창당하거나 이럴 거는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됩니다. 그때 근데 네. 법구를 안 하신 분 잘못인가요? 그렇죠. 법정 구속을 했었어야죠 그때. 예.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재판부 지 전체적으로 특혜를 준 게 명확한 게 당시 조국 대표의 신분은 조국 의원의 신분은 일반인이었거든요. 민간인 어떠한 공직선거법상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네. 때문에 법정 구속을 안 한 거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간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대법원 법원의 점심시간이 12시입니다. 네. 12시가 점심시간인데 시간을 11시 45분으로 잡아놨어요. 이걸 기각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 시간이 잡혀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네. 뭐 이런 재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건 번호 땡땡땡땡 해갖고 바로 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앞에 만약에 이번에도 다른 사건 판결도 이어서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조금이니까. 네, 대법원 그 지금 3부인데 네. 이 3부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재판을 하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 재판이 11월 14일이었는데 일단 5개의 재판을 선고를 했어요. 예. 그 10월 30일도 5개의 재판을 선고를 했고 5개. 근데 이게 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적잖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실 대법원 가면은 뭐 사건 번호 뭐 기각한다. 기각한다. 이런 맞습니다. 예. 공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한 5개, 6개를 한다고 치면 11시 45분이면 후딱하고 식사를 하고 가실 생각이 아닌가 12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뭐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법원이라는 게 법률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사실심, 법률심으로 나누는데 1심, 2심은 사실심, 그러니까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거고 3심에서는 이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무슨 지시를 했니 안 했니 중요하지 않고 그런 행위는 다 거의 인정이 됐고 네. 이게 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장학금이 뇌물이냐 아니냐 돈을 받은 거는 인정이 됐지만 그 뇌물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따지는 겁니다. 예, 그 조국 대표 판결이 다가오니까 조국 저격수가 요즘 갑자기 마음이 막 어디 계신지. 예, 네. 조국 저격수 이준우 의원이 요즘 대법원 가시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 날짜에. 많은 기대를 네.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기각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기각이라는 게
그 2심까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 예상이라는 거는 3심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기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기각이 그 예. 조국의 항소를 기각하는 겁니다. 조국 항소를 기각하는 거고 물론 조국이 죄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1심에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무죄 중에 정경심 거가 대법원에 확정된 거 빼고는 검찰이 무죄도 항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항소가 인용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대법원에는 기각률이 높기 때문에 조국 항소는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요. 조국 대표가. 네.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을 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의원들한테.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을 했다.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국 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혹시나 뭐 민주당이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또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 그럴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 이번에 그 보궐선거 때 네. 그렇게 생 난리를 치고 설레발을 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당한테도 졌어요. 그 전남 지역에서 네. 그런 걸로 봐서 당내에서 네. 야 이거 뭐 구심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황운하 의원 판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장기적으로 흡수될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는 굳이 조국 혁신당이 필요 없어요. 굳이 인원수 몇 명도 보충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야 우리가 갈 테니 넌 따라오기만 해. 뭐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형태야 어떻게든 합쳐질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동료는 하지 않는데 지금 가장 마음이 동료되고 있는 사람 조국 혁신단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이 조국 대표가 의원직이 상실되면 승계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동료될까? 12월 13일부터 난 이제 국회의원이야라고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분은 동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조국 대표 관련된 내용도 한번 다뤄봤는데 12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네. 재판이 있다. 17일 남았네요. 네. 재판이 있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황운하 의원 말씀하셨는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법정 구속만 네. 되지 않았고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분도 이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재판도 참 오래 걸려요. 저는 이 모든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 조국 재판도 그렇고 황운하 재판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결국 이제 지연된 정의긴 한데 이 정의를 회복하면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씁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고름을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